주변에서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좋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수가 많다는 것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주변에 전부 200세대, 300세대짜리 아파트만 있다면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변에 전부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아파트만 있다면 이 아파트는 작은 단지 아파트가 될 겁니다. 즉, 대단지라는 의미는 상대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세대수는 향후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형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 아파트도 세대수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천차만별일까요?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대단지의 개념, 그리고 실제 세대수는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조건은 7강에서 역세권 범위를 정할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석 대상 선정은 이전에는 교통편이 좋지 못했지만 광역철도 노선 신설로 인해서 서울 업무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을 선정한 것과 저층, 최고층,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거래 건수는 최소한 3건 이상을 반영한 것까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서 다른 변수는 고정시켰습니다. 다만 분석 대상 아파트는 200여 세대부터 1000세대 이상의 단지까지 역세권 범위 내의 4단지, 그리고 역세권 범위 밖의 4단지, 이렇게 총 8개 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범위 내 4개 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A 아파트는 200세대 소형단지로 주황색으로 표시했고요. B 아파트는 600세대 중형단지로 고동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C 아파트는 800세대 중대형 단지로 색깔은 파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D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고 하늘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7년 전 가격에 비해서 최근 7년간 상승률이 각 아파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70% 전후로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중심지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범위 내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든 많든 아파트 가격 변동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는 4개 단지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는 소형단지로 황토색으로 표시했고요. F 아파트 역시 소형단지급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는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G 아파트는 700세대급으로 중형단지 정도 속하고 색깔은 청록색으로 구분했습니다. H 아파트는 800세대로 중대형 단지급에 속하고 연두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래프를 보면 앞선 역세권 범위 내 아파트끼리 비교할 때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범위 내 들어온 아파트는 비록 세대수가 적은 소형단지라고 하더라도 대단지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세대수가 적어질수록 가격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는 소형단지는 중대형 단지에 비해서 상승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가격 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만약 소형단지가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고 미래가치가 있는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면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있다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결국 역세권 아파트나 주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정작 소형단지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수가 적은 것을 넘어서 아예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좋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지도 없이 한 동만 있으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도 저렴하고 시세도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 사정상 그 지역에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 동짜리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일까요? 나홀로 아파트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아니면 믿고 걸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약 50세대 정도 되는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 아파트 외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없고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홀로 아파트만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주변은 상가와 단독주택이 있는 평범한 주거지역이고요. 시세 변동 추이를 보시면 넓게 잡아서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도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2019년 상반기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를 자세히 보세요. 가운데 있는 약 90세대짜리 한 동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이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맞지만 주변을 보시면 풍부한 세대수를 갖춘 아파트들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3년간 2억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를 기피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이 아파트 자체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처럼 주변에 대단지가 많으면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3년간 2억 원이 오른 것은 주변 대단지에 비하면 폭이 작겠지만 이런 환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상승폭만 작을 뿐 주변 대단지 아파트 시세 흐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선책으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사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워볼 텐데요. 아마도 수강생 여러분도 역시 이름이 생소한 건설사보다는 가급적이면 누구나 들으면 바로 알만한 이름 있는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개발 호재 영향권 내에서도 건설사의 브랜드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입니다. 대충 봐도 누구나 알 것 같은 친숙한 브랜드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매년마다 약간씩 순위 변동만 있을 뿐이고 결국 일반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 선호도가 과연 실제 매매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이번에도 데이터 분석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상 지역은 미래가치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했고요. 실거래가 반영 기준, 표준 편차를 줄이는 과정 등은 이전 통계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분석 대상 아파트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중에서 1군 아파트 2개 단지, 그리고 일반 아파트 2개 단지, 이렇게 총 4개 단지를 비교했고요. 각각 1군 건설사와 일반 건설사를 비교하되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5호선 역세권 아파트끼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아파트는 단지 브랜드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왼쪽 그래프가 1군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일반 아파트인데 1군의 2013년부터 지난 7년간 가격 상승률은 약 79%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일반 아파트 역시 7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1군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8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아파트 브랜드 외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요. 왼쪽 1군 그래프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7년간 가격 상승률은 약 67%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일반 아파트 역시 6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1군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 인식에는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하고 실제 분양시장에서 역시 선호도도 1군 건설사가 높습니다. 그런데 매매시장으로 전환돼서 같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때는 브랜드 선호도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1군 건설사 아파트가 상승폭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였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고 이 정도 차이는 표본수를 늘리면 얼마든지 수치가 바뀔 수 있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주변 입지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서 마지막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집착하지 말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변 대단지와 기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면 나홀로 아파트도 차선책으로 좋다. 건설사 이름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이다.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고 싶다면 주변 경사도를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하는 똘똘한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높은 노선의 주변 아파트 중에서 가급적이면 500m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서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고 선행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단지 아파트 말고 나홀로 아파트를 차선책으로 매입해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